안녕하세요. 통찰명상 7편입니다. 혹시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그때 그 말 하지 말 것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순간에 문득 떠오르는 그 장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며칠 전 한 후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저 아직도 3년 전에 엄마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요. 엄마는 왜 맨날 그래? 하고 쏘아 붙였거든요. 그날 밤 엄마 얼굴이 어두워지던 게 아직도 떠올라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될 걸 왜 그땐 그 말이 안 나왔을까요? 비슷한 이야기를 팀장으로 일하는 지인에게서도 들었습니다. 회의 때 후배 직원 앞에서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요. 그 친구 표정이 굳는 걸 보고 바로 후회했는데 이미 말은 나가버린 뒤였죠. 그 후로 몇 달째 그의 얼굴만 보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20대 시절 오래 만난 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던진 한마디가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문득 떠오릅니다. 이제는 연락도 끊긴 사이가 되었는데도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비슷한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가지 않았나요? 왜 후회는 항상 정확히 늦게 도착할까요? 그 말을 뱉는 순간에는 저는 안 보이던 것이 말이 입 밖으로 나가고 상대의 표정이 변하는 그 짧은 순간 이후부터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불쑥 찾아와 우리를 그때 그 자리로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후회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후회는 조건에 따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난 하나의 생각입니다. 지난 회차들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우리의 마음은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아는 마음이 새로 일어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대상과 아는 마음은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라집니다. 후회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예를 들어 그 사람과 닮은 누군가를 보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그 기억과 함께 후회라는 생각이 하나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이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가 보통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생각에 완전히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재생하고 나는 왜 그랬을까를 반복하며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낍니다. 마치 지금 그 일이 실제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요. 다른 하나는 억지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만 생각하자고 다짐하지만 밀어낼수록 그 생각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눌러놓은 용수철처럼요. 두 방법 모두 후회를 붙잡아두는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것도 억지로 밀어내는 것도 사실은 그 생각을 계속 진짜 나의 문제로 붙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얀마 전통 수행법에서 전해오는 아주 오래된 방법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법의 조사입니다. 법의 조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향해 직접 질문을 던지는 수행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눈에 예쁜 것이 보여서 마음이 끌릴 때, 보이는 게 뭐가 예뻐? 보이는 것 안에 예쁜 게 따로 있나?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가 왜 듣기 싫지? 어떤 생각이 괴로울 때, 이 생각 내용이 뭐가 그렇게 괴로운 거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바로 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논리를 굴려서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조건이 무르익으면 어느 순간 스스로 답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 자체가 씨앗입니다. 이걸 후회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립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걸 느끼면 먼저 생각하고 짧게 이름을 붙입니다. 장면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 후회가 일어났구나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생각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 후회가 뭐가 그렇게 괴로운 거지? 이 생각 안에 뭐가 실체가 있나? 그리고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질문만 던져놓고 다시 지금 하고 있던 일로 돌아갑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면 설거지로, 걷고 있었다면 걸음으로. 세 번째, 그 질문의 답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며칠 뒤일 수도 있고 맹상 중일 수도 있습니다. 문득 이건 그냥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었구나, 마음이 하는 일이었구나 하고 스스로 알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후회가 나의 진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하나의 작용이었다는 게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오른 답은 그 순간에 그 후회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다음번 다른 후회 앞에서는 또 다른 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정답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매번 새롭게 그 순간을 사유하는 것이니까요. 이 과정은 적극적인 해소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후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향해 바른 질문을 던져두는 것, 그리고 언젠가 그 질문이 스스로 답을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후회가 떠오르는 순간은 대개 예고 없이 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잠들기 전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문득 그 장면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오늘 배운 세 걸음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생각 알아차리고, 이게 뭐가 그렇게 괴로운 것이?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찾지 않고 내려놓기, 하던 일로 돌아가기.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며 명상일기에 짧게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후회가 찾아왔는지,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혹시 예전에 던져 놓았던 질문의 답이 오늘 문득 떠오르지는 않았는지 판단 없이 그저 관찰한 것을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후회는 사라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을 자꾸 밀어내는 대신 딱 한 번 제대로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던 힘이 조금씩 옅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혼자 있고 싶은데 왜 자꾸 외로울까요? 사람을 만나면 지치는데 혼자 있으면 또 허전한 그 모순된 마음을 함께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